본능에 대한 사소한 고민들 팟캐스트 3화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본능별 끌림. 네, 나는 이 본능인데 어떤 본능에 끌리는지 우리 제일 재밌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지님, 네, 다소곳하게 나오시네요. 우리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이, 사실은 사석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그쵸. 사실 사람이 누군가한테 끌린다는 거 가장 원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능끼리 얘기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번 주는 진짜 우리 먼지님한테 맨날 나한테 속았다 그러고 사성들한테 속았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진짜 시원하게 한번 오늘 다 해라. 이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이번 주제가 본능별 끌림이잖아요, 주제가. 네. 이게 참. 자, 그래서 이 주제를 미리 알아가지고 방송에서 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줄까 아니면은 뭐 궁금한 게 풀릴까 해서 요번 주 동안 좀 성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제 주변에 다른 성본 분들이랑도 대화를 좀 나눠보고 제 일상에 좀 충실해봤어요. 원래 제가 지난 화에서 말했지만 요 성본을 되게 누르고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그럼 충실했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좀 성본에 대한 욕구를 좀 자제하고 꼭 눌러 담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거를 한번 뚜껑을 조금 열어봤어요. 그게 일상에, 그러니까 내 본능에 좀 더 충실하게 살아봤다 이 뜻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일상은 다를 게 없지만은 한번 좀 그런 거를 해본 거죠. 뭐 친구랑 대화할 때도 정말 좀 성본스럽게 뭐 옛날에 어떤 열정이나 그런 마음을 좀 열고 한번 대화해보고 한번 더 요즘이었으면 질문하지 않았을 텐데 한번 더 질문해보고 좀 답변에 더 귀 기울여보고 좀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정말 요거는 제가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뭐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끌리는 거는 의외의 대답일 수 있지만 성본이 아닌 사람이 더 끌려요. 그런데 오, 아이러니하게도 성본이 없는 사람에게 성본을 요구하는 내 이상한 반복되는 모습을 좀 새삼스럽게 또 자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분한테는 끌리진 않지만 이상하게 딴데 가서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음, 그건데 사실은 아까 뭐 성본이 끌리지는 않지만 이라는 전제는 조금 다르게 더 설명을 해보면은 성본 1차인 사람들이 끌리지 않는 게 아니라 성본 1차인 사람들은 나와 맞추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코드가 정말 일치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1차 성본이 더 어울리기가 어렵고, 그러나 성본은 채울 수 있지만,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연애를 하거나 주변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보면은 성본 1차가 아닌 사람들이 더 좀 길게 가거든요, 관계가. 예를 들어 헤라님도 성본이 1차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인연이 오래 이어지고 있죠, 서로 좋게. 맞아요. 그리고 저의 뭐 연애 대상들도 성본이 아닌 사람들과 오래 연애를 했었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성본이 아닌 친구들과 더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저 지금 최근 대화한 친구도 자본 친구거든요? 대화 진짜 재미없거든요? 음, 근데 되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자꾸 어떤 막 개미지옥, 막 늪에 빠진 것처럼 이런 인간관계가 반복이 돼요. 성본이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성본을 요구하고, 그런데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성본에게 가지는 않아. 약간 요런 모습인데 혹시 좀 전달이 됐을까요? 네. 이해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분들이 좀 이해하려면 오히려 이거를 우리끼리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서 뭐 괜찮은데 좀 듣는 분들한테 좀 더 예시를 들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지님이 저한테 처음에 제가 되게 성본이 많은 줄 아셨잖아요. 그쵸?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에는. 근데 성본 1차가 아닌 건 알았어요?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미리 좀 어느 정도 각오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서 좀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속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성본의 어떤 기운은 많으나 1차는 아니다는 건 알고 저랑 친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를 정해두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뭐 상처나 충격은 없었죠. 아, 그러니까 성본이 아닌 사람한테는 마음의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성본만큼 밀착해서 친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 그렇구나. 그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성본과 성본이 이렇게 친해지는 그 밀도와 어떤 느낌의 차이와 뭐 그럼 그냥 사본이라고 해볼까요? 성본 1차와 사본 1차가 친해졌을 때 밀도와 그 느낌의 차이.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 뭔가 묘한 거리감이라고 하면 너무 설명이 부족하고, 음, 거리감 말고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어떤 굉장히 사회적 예절이 지켜지는 사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세상에 어, 저와 상대방 사이에 세상의 규율이,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상식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가, 요 차이로도 제가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성본 음, 친구와 같이 있으면은, 이 친구랑 있을 때는, 성본이랑 있을 때는 세상의 법칙이나 이 세상의 규칙이 별로 지켜지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마치. 어떤 음. 우리만의 룰이 새로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룰이 없지 않나요? 막말, 막말. 무슨 막말이야, 맞잖아.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본이랑 있을 때는 이 우주에 나랑 너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그런데 사본이랑 함께 있으면은 좀 세상의 예절, 뭐 법칙, 규칙 이런 게 조금 적용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그렇구나. 저번 화에 성분들은 하나를 주면은, 내가 하나를 주면은 상대가 나한테 열을 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헤라님이나 클로에님이나 아무도 공감을 못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조금 표현력이 부족하구나. 좀 더 적절한 표현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방송을 끄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성본인 입장에서 성본을 바라볼 때의 느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음, 성본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저 성본한테 나의 마음 하나를 주면은, 저 사람 나한테 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되고, 오히려 좀 선을 그어야겠다. 너무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랑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음, 조금 지피면은 정말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나를 주면은 열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성본의 느낌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더 이해는 가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성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몰랐는데 성본이 되게 끌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성본 앞에서 좀 까부는 거죠. 사본들은. 그러니까 사회적 본능 1차들은 뭐냐면은 성본은 오히려 두려워서 내가 1이라도 불을 지피면 저 사람이 갑자기 10으로 타오를까 봐 그걸 미리 알아서 약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본은 그걸 모르고 저 사람 이렇게 한번 쑤셔보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막말, 막말. 뭘 막말이야. 왜냐면 사실 성분들이 약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끌거든요. 그래서 끈다는 게 음, 어떤 느낌? 끌어당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거 우리 녹음하려고 되게 막 이번 주 내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수영 가면 제가 딱, 저분은 성본이다. 이렇게 바로 알아차린 분이 있어요. 제가, 저분으로 설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영 끝나면 이제 그 따뜻한 욕탕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끝나서 잠깐 몸을 녹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분이 혼자 인어공주처럼 앉아 있거든요. 정말? 거기 막 그냥 막 아줌마들 하하하하 호호호호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정말 외로이 떨어져서 고개를 이렇게 욕탕 위에 이렇게 딱 올리고 무슨 인어공주가 왕자 기다리듯이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진짜로. 아니, 근데 네. 그렇게 혼자 앉아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성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뭐 자본인 사람이 그렇게 혼자 앉아 있어, 인어공주처럼. 그래도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다를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인어공주처럼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가 나를 막 끌리게 한 되게 뭐 그게 무슨 성적으로 끌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느낌? 되게 궁금하다. 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이런 아니, 느낌인데 앞모습도 아니고 뒤통수가 끌었어요, 사람을. 왜냐면 앞모습 보이지도 않아. 거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책상에 엎드리듯이 이렇게 맨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본인 제가 무지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한 거죠. 뭐냐면, 저 사람 뭐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저렇게 앉아있지?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저였으면 약간 말 걸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같은 수영반인데,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늘. 한 세 번쯤 봤는데,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근데 그분도 알고 있어. 뭘 내가 봤을 알아요? 땐. 자기가 약간 이상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는 것을. 아, 이게 참 직접 느끼지 않으면은 모르는 감각이라서 참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뒤통수 보이면서 앉아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근데 저도 아무하고도 말 안 하거든요, 거기서. 친한 네.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말 섞어서 얘기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저, 저는 진짜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세요? 맨날 명상하거든요. 혼자? 정말 물 안에서 명상이 되게 잘 돼가지고 맨날 물 안에서 나와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진짜로 누구를 끌고 싶은 의도가 1도 없거든요. 음, 근데 그분은 내가 봤을 때 끌고 싶은 의도가 있어. 물식 중에. 원지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거는 당신 일부러 사람들 이렇게 이목 끌려고 이렇게 인어공주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막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진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진짜 그런 의도가 있다, 없다. 아, 진짜 무례하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못 물어보니까. 아, 대신 나한테 물어보겠다. 어, 어, 이게 좀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 음, 음, 부끄럽지만은 이목을 끌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죠, 무의식 중에.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이목을 끌고 싶다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게 막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나 슈퍼스타야. 나를 주목해.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누군가를 찾아 떠나는 그 성본의 모습 있잖아요. 누군가를 음, 찾는 그 모습이 되게 이렇게 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도 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저는 제가 눈에 띄지 않게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되게 옷도 시커멓게 입고 다니고, 뭐 인기척도 잘 안 내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음, 혹시 이런 것도 좀 그런 느낌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상대방한테 제 이미지나 저의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존재감이 스스로 음,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은 느껴요. 가끔씩은.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영향을 받고 있구나. 약간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3자의 눈으로 우리 따뜻한 온탕에 있는 그 풍경을 묘사해주면 막 시끄럽게 막 한 네다섯 명이 막 얘기하는 사본들은 존재감이 없어.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누가, 같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서 막 그냥 자기만 씻는 자본이 차라리 사본들보다 어쩔 때 보면 더 존재감 있어요. 그리고 실속도 있고.
그럼 누가 제일 이목을 끄느냐 했을 음, 때는 진짜 성분이다. 아, 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심지어 제가 말하는 그 인어공주 그분은 이번 달에 저희 수영반에 들어왔고,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분들은 나 사실 누군지 몰라. 근데 이번 달에 온 그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거든요. 이게, 헤라님의 개인적인 취향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세 가지 본능 중에 성본 자체를 조금 더 확실히 끌려하는 게 있는 걸까요? 이게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헤라님은. 그거는 이제 갑자기 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곧 본능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와 책을 찾아보는 중인데, 되게 재밌는 책을 발견했어요. 자기보존 본능을 그냥 이분은 보존이라고 불러요. 너무 말이 맞거든요. 제가 그 온탕의 그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만 봐도 그냥 자기를 보존하고만 있는 거예요. 음. 사회적 본능은 진짜 튀는 걸 거기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본능을 탐색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그룹에서 계속 탐색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본을 그분은 이렇게 불러요. 전파. 네. 전파.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도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보다는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음, 전파하고 싶은 에너지. 찾아 떠나는 탐험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에너지가 밖으로 더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이게 어, 전파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네요. 이 성본을 다르게 표현한 표현 중에. 그쵸, 그쵸.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사회적 본능들은 실제로 자기가 드러날 곳과 드러나지 않아야 할 곳을 딱 정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쵸. 스스로 정해요. 그래서 먼지님이 첫 녹음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떻게 사회적 본능들은 사회적 모드 온! 이렇게 딱 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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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딱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를 막 관찰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드러나도 되는 날과 완전히 존재감 제로인 날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정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존재감 제로인 날은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냥 안 씻고, 까만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도 말 안 하고, 안 걸고, 조용히 정말 다니는데, 먼지님도 그렇게 하고 다닐 때 많잖아요. 또 뭐 맨날 근데, 그러고 다니는데? 그쵸. 근데 존재감 있다는 얘기 듣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거의. 이게 4번도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구나. 뭐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군요. 사회적 본능이 계속 스위치가 온 돼 있으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딱 온 하는 날하고 오프 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구나. 내 컨디션에 따라도 있고, 필요에 따라도 있고, 그런 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성본을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성본이 아닌 유형.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실 4번 1차가 끌린다고 대답을 했고, 그렇다면 네. 헤라님은 성본 1차가 끌린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끌린다는 게 사람이란 게 관계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뭐 네.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애인 관계도 있고 네. 요렇잖아요. 요렇게 네. 좀 세분화가 되어 있으세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이런 끌림이 있으세요? 비슷하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이게 무의식적인 거를 그냥 관찰해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동료를 구한다. 이럴 때 무조건 성본을 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요? 그냥 그때 그 필요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에 맞는 성격으로.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끌림은
오히려 흥미? 이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한번 말 걸어볼까? 내지는, 저 사람은 지금 뭐 제가 말한 수영장의 그 인어공주님처럼 그냥 이상하게 뇌리에 남아있는 사람.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내가 어,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해 계산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기호가 아니라 정말 맞아요. 내재된 그런 끌림, 나도 모르는 맞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연인 관계에서 많이 되죠. 보통 내가 누가 누굴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다가 자꾸 생각이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굳이 그걸 나누자면 연인 관계에서 제일 많이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끌림이라고 하면. 근데 꼭 음, 꼭 이성적 뭐 연인 관계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사람이 사람한테 끌릴 때,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 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연애 관계에서 특히 이런 저의 본능적 끌림의 형태가 아주 똑같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 성본이 아닌 사람을 만나서 성본을 계속 요구하고 성본을 채우고 싶어 하고 그런데 성본이 없는 상대방 붙잡고 흔들어봤자 사실 뭐가 나오겠어요. 그 사람만 더 힘들지. 이제 이런 관계가 좀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체 왜 이럴까? 이럴 거면 그냥 성본을 만나면 되는데 막상 성본을 만났을 때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관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얘기 좀 더 해줘 보세요. 왜냐면 지금 그냥 느끼면은, 그냥 그러면은 성분을 만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간단한 답인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성분을 만나면은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만의 고민인 줄 알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이 고민을 밖에 꺼내봤어요. 다른 성본분에게. 근데 너무 똑같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전에 생각했다고. 성본 아닌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아다리가 안 맞아서 힘들고 성본이 안 채워져서 힘들고 근데 또 막상 성본을 만나면은 관계가 와당창창이 된대요. 그래서 음, 이게 어쩌면 나만의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성본을 만나면 되는데 그럴 거면 왜 막상 성본이랑은 즐거울 수 없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음, 일단은 잘 모르겠다가 일단 저희 답인데, 되돌이켜보면은, 서로 성본이기 이전에 뭐 단순히 코드가 안 맞았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성본은 음, 서로 너무 가깝게, 깊게 가까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본끼리 있으면은. 그래서 그게 어떤 연인으로서 만났을 때는 어떤 마음의 정도나 속도가 서로 조금이라도 다르다면은 한쪽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 한쪽이 너무 좀 관계에 목말라질 수도 있고, 오히려 서로 너무 좀 폭발적이고, 성pon끼리 만나면은 좀 어떤 관계의 민감도가 한 10배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정말 작은 것에도 서로 음, 반응하고, 작은 것에도 서로 더 싸우고, 더 좋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설명이 어렵네요. 아니, 어렵진 않은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러면 성분끼리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막상 만나면은 막 폭발해서 끝나버려요. 음. 근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긴 있었어요. 성분 만나면 완전 불타 사그라져 버린다, 금방. 맞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하지만 음, 그런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기간이 짧았더라도,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는 못 잊겠다 싶을 정도의 어떤 기억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네.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본분의 의견인데 이 사람은 왜 성본끼리의 관계가 어려운가? 라고 했을 때 이분은 4번 성본이신데 저는 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본으로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서로 밑바닥까지 싹싹 알고 나서 착 붙었던 사람들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의 기준이 강해서 그런 건지 갑자기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용납할 수 없는 면을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다가 멀어지고. 하지만 성본이 아닌 사람들은 먼저 적정거리나 선을 딱 지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쪽에서 좀 서운하다가도 그나마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본이 채워지지 않죠. 네, 요런 의견을 좀 들었었어요. 아,
진짜 괴롭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무한의 지옥 어, 굴레에 빠진 것 같아요. 내 말이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성분하고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같은 데는 뭐야? 그러니까 되게 좀, 아무튼 한 2, 3년 전에 알았어요. 성본이라는 거. 원래는 자본일치한 줄 알았는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도 되게 괴로운 면이 있거든요. 음, 왜냐면 뭔가 되게 깊이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고, 뭔가 공허해 하는 것 같은 것? 근데 어쨌든 내 말은 그 상대도 되게 별로다 이 말이에요. 음, 그게 느낌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성본끼리 슬프다. 그냥 살고 좀 자기들끼리 말아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니들끼리 좀 알아서 하지. 없는 거 자꾸 달라고 징징대니까. 그러니까요. 왜 성보는, 왜 나는 또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러는 걸까?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음. 답을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나는 네. 늘 내가 성본을 먼저 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근데 내가 성본을 좀 쉽게 봐서? 본인이 먼저 가서 말을 걸었으니까 내가 먼저 에, 꼬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너무 순진한 나의 생각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 막 신호를 보내는 거를 거기에 본인, 내가 그냥 끌려간 건데 그걸 아,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들어보니까. 왜 그런 주파수 있잖아요. 네. 약간 와이파이 같은 거에 저절로 잡히잖아요, 와이파이는. 음, 그것처럼 이렇게 간 건데 늘 내가 먼저 약간 이렇게 주의를 끄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미 내가 어떤 성본의 망에 잡혀 있었던 거구나. 본인이 성본 헌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리 어, 없이 끌려다니고 있었다. 약간 나만 순진하게 내가 성본의 마음을 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본한테, 성 2차들한테 속았다, 뭐 이런 얘기 해달라고. 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한번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 뒤로 성본이 1차가 아니면 그냥 아예 마음의 거리를 어느 정도 정해두고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음, 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뭐 가식적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를 쓸 양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편안하게 만난다는 뜻인데, 성본 2차이신 분들이 간혹 성본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잘 쓰세요. 화려하게. 되게 밝은 음.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치 오히려 성본의 다크함을 모르고 밝은 면만 막 쓰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막 기울여주고, 막 눈 마주치고, 막 집중해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성본의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이제 당연히 끌리죠. 애초에 성본은 성본 자체를 음,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 음, 그래서 나도 마음을 열고 뭔가 편하게 대한다. 근데 성본에게 편하게 대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사본 스위치를 끈다는 거거든요. 이제 점점 음, 이제 사적으로 좀 다가간다. 이런 건데 묘하게 성본 2차고 사본 1차이신 분들은 알아차리기 전에는 성본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당신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막 그런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음, 뭔가 묘한 거리감을 느꼈고 더 마음을 더 많이 주면은 그게 배신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정말 거칠애로 이런 모양새를 사용한 거였네, 나에게. 진짜 나와 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네.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화의 주제나 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뭐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한 번도 누구랑 너와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깊게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어, 그거가 그 정도로 얘기해도 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늘 사회적으로 그게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자꾸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먼지님이 지난번에, 어?
성본도 되게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대부분의 이제 다른 분들도 별로 그렇게 동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거 그 방송 끝나고 얘기도 했는데 어떤 느낌이면은 그 성본의 느낌이 이렇게 나팔꽃이 완전 닫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 사본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딱 다가가서 탁 말 걸어주면 갑자기 꽃이 팍 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음, 너무 약간 희열이 있어요. 저 사람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더 깊게 딱 들어올 때 저는 4번이기도 하고 6번이기도 하니까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과 함께 저 꽃 안에 빠지면 약간 개미지옥 혹은 그 파리지옥일 것 같은 그런. 근데 그때 딱 발을 탁 빼죠. 음, 그렇게까지는 싫은 것 음. 같아요. 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그렇게 깊게 뭔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고,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벌써? 늘 약간 시간차가 있는, 벌써? 이런. 그 선을 음, 넘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선을 넘어본 적이 있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두려웠나요, 그때? 보통 대부분 선 넘었을 때 이성의 끈을 놨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듣기 싫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늘 생각해 보면은 특히 막 회사 다닐 때 회식 같은 거 할 때 제가 그때 약간 이성의 끈을 놓고 막 얘기 엄청 깊게 했던 것 같거든요. 누군가와. 음, 왜냐면 그때는 이제 나도 막 술 취했고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그런 거 막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무슨 연인 관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성본분이 되게 이제 우리는 뭔가 제대로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술 깨면 난 다시 사회적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이 그때 배신당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남과 연결된 느낌을 가졌을 때 헤라님은 어땠어요? 음, 뭔가 뭐 해방된 느낌이 났어요? 아니면 뭐 즐거웠어요? 뭐 쾌락적이었어요? 정서적으로? 아니, 뭐 어땠어요? 그 말이 되게 많네요. 쾌락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에 따른 약간 늘 죄책감이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 죄책감이 뒤따라요? 너무 쾌락적이잖아요. 근데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걸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늘 그 성적 본능을 많이 쓴 거에 대한 분명히 뭔가 그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거 뭔가 없어요? 성분 1차는? 저요. 먼지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분 자꾸 자제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들으면서 저도 공감했어요. 저도, 이걸 넘어도 되나? 그리고 오히려 성분들을 피하는 이유가 헤라님의 마인드와 비슷해요. 내가 음, 너무 빠질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한테 빠지고 싶진 않아.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저도 뭐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선을 넘어봤냐고 물어봤잖아요. 뭐 네. 헤라님의 선과 저희 선은 다르겠지만, 음, 음, 헤라님은 넘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셨지만, 저는 선을 넘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지님은 넘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아마 그런데 어떤 행위적으로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일화들을 비교하면은 제가 훨씬 더 딥하고 정서적으로 쾌락적인 어떠한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음, 그러나 저의 선은 더 위에 있는 선인 것 같아서, 아니, 더 아래에 있는 선인 것 같아서, 음, 정말 최악까지는 가지 않은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더 성본을 자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본의 느낌에 잡아먹히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점점 무뎌지잖아요. 자극에 익숙해지고. 네. 그러니까 만족하면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하고. 그런데 그것의 끝은 되게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거라고 느끼거든요. 밥도 안 음, 먹고 미친 듯이 어떤 정서적인 쾌락만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계속 성본을 쫓으면은 내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스스로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구나. 자세한 일화를 좀 설명해야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성본이 아니신 분들은 근데 뭐 이런 일화들은 뭐 앞으로 말할 기회가 많으니까 좀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좀 추려와 볼게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 들으면서 하기는 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선을 넘어본 적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게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선도 넘을 수 있구나. 약간 뿌듯도 하고, 좀, 좀 좋고, 그러니까 죄책감과 별개로. 우리 같은 선, 얘기한 거 맞아? 그러니까 선 넘는 걸 늘 꿈꾸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서로 다른 얘기를 했네요. 그런 것 아니지. 같아. 진짜로 성보를 썼을 때는 저도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음. 경험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근데 어, 이런 솔직한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슬프다.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내 주변의 성분들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보들 끝까지 쓰면 안 돼, 이렇게? 맞아요. 좀 서로 계속 평행선을 함께 달리는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음,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본을 만나면 관계가 나쁘게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되게 건강한 성본끼리 만나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음, 어, 맞아요. 성분끼리도 좋은 관계가 물론 있죠. 하지만 서로의 에너지를 한 50% 정도씩만 쓰고 굉장히 서로를 건강하게 배려하는 느낌? 서로 음, 에너지를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 쓰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서로 채워지기도 하고, 오히려 관계의 만족도 되게 높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성본끼리 그렇게 연락하면은 막 3년 만에 연락와도 마치 어제 봤던 것 같은 느낌도 계속 들거든요. 성본 친구들이랑은. 음, 그런데 문제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나의 본질은 아니야. 본질은 아니다?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마음 둘 곳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엔 나는 또 찾아 떠나 계속 무언가를 정착하지 못해, 그 친구들한테. 친구든 음, 뭐 애인 뭐든 정착하지 못해.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성본이 정착하는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 정착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본능이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정착할 만한 대상을 못 찾아서 그렇지, 늘 그런 대상을 찾고 있고, 음, 그런데 오히려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자꾸 4번 1차들을 만나잖아요. 네. 4번 1차에 2차 성본, 이제 이런 친구들을 음, 만나면은, 아, 채워질 듯 안 채워질 듯, 채워질 듯 안 채워질 듯 하니까, 내가 계속 옆에 머물러.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 어. 아니, 내가 왜 그 성본이 원래는 정착하는 그 본능이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동물로 얘기하면, 이제 자본들은, 자기 보존이 높은 동물들은 진짜 그냥 딱 가족을 이루거나, 뭐, 이렇게 호랑이 네 마리, 엄마, 아빠, 애 둘 이렇게 산다거나, 그다음에 또 사회적 본능이 높은 동물들은 양들 있잖아요. 양떼들. 막 다 같이 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보는 하이에나. 홀홀 단신 혼자 살다가 누구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다음에 또 홀홀 단신. 이런 거를 이제 성본이라고 동물의 세계에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 사람이니까 그래도 정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4번 1차, 성분 2차를 만나서 그래도 계속 그러면 이제 정착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면서 어떤 음,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정착이란 게 어떤 마음의 정착 있잖아요. 마음의 정착. 음, 예를 들어 제가 뭐 누구하고 결혼도 하고 만약에 아이도 낳았어요. 그럼 나는 네, 지금 정착한 상태잖아요. 네, 나의 행동이. 나는 음, 외도하지 않을 것이며 가정에 음, 충실하게 살 거고 애정을 줄 거고 나의 육체는 굉장히 이제
정착을 한 거잖아요. 충성하고 네. 있고. 어, 그러나 마음은 별개잖아요, 마음은. 아마 그럴 것 아, 같아요. 나의 마음은 정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뭐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뭐 어떤 이성적인 다른 끌림을 더 원한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대상은 계속 끊임없이 찾아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람이 됐던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뭐 만화가 됐던 게임이 됐던. 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책 있잖아요. 그 네, 책이 뭐, 애니어그램 하위 유형 리더십이었나? 그리고 그 쓴 분이 마리오라고 그 애니어그램계에서도 비즈니스 뭐 리더십 이런 거 가르치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분들은 한 번 전파하고 나면 또 다른 전파 상대를 찾아 떠난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아기를 낳고 가족을 이뤘다. 이뤘으니까 솔직히 떠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전파할 대상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게임이든 뭐 내가 믿는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음, 식으로 오히려 이해하면 차라리 성분들은 그걸 빨리 아는 게 낫다 저는 싶어요. 음. 이게 그거잖아요. 그 수컷의 번식 본능을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마치. 성분이 네. 그런 습,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런 음, 습성과 유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유전과 개성이란 거는 유전자가 합쳐져서 어떤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개성도 있지만 정서적인 개성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음, 문화라든지 어떠한 뭐 선조의 가치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한 유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정신적인 유전. 아마 좀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제가 스스로 좀 필터링해서 들으니까 공감이 음, 가요. 내 얘기를 더 들어줄 사람, 나와 더 얘기를 나눌 사람, 나의 가치관, 나의 음, 정신, 뭐 그런 것들. 음. 그러니까는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정서적으로 연결될 사람을 나는 늘 갈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렇죠. 음, 근데 저희 지금 한 3, 40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본 얘기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 근데 솔직히 아직도 얘기가 더 남은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사건서. 맞아요. 이게 너무, 너무 길어지고 깊어질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는 하면 할수록. 맞아요. 저는 이제 사본이니까 이제 가족을 이뤄서 살잖아요. 네. 되게 안정감 느끼거든요. 그래 보여요. 음. 근데, 진짜로 뭐랄까, 내가 그냥 우리 가족 안에서 사회적 본능 쓰는 것만으로도 딴 데 가서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내가 가족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본인 먼지님도 되게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가족을 음. 이루고 싶다는 말보다는 파트너를 음. 찾고 싶은데, 그게 이제 현실에 끌고 오면은 결혼이라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결혼을 하고 싶다. 이거의 의도도 되게 다를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에 따라. 왜냐면 나는 가족을 만들고 싶다였고, 전 성본 1차들은 대부분 나랑 진짜 매 순간 같이 있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고 싶다. 의 의미가 더 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좀 나의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음, 결혼이니까. 음. 그래서 뭐 우리가 자본 얘기는 없어서 못하지만, 그 클로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본일차니까 아무튼 가족도 되게 다르게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가족을 좀 더 사회적 그룹으로 보고 애들을 키울 때도 애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하는 면이 어떤 사회적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라. 이런 거를 가정에서 가르쳐 내보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애들을 더 교육하고 훈육하는 느낌이 있고 클로이는 자본 1차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런 거는 왜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진짜 애들의 그냥 웰비잉을 더 생각하는 느낌? 되게 다르네요. 맞아요. 되게 다르고.
아직 먼지님은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겠고, 다른 성분 1차인 다른 분들을 보면, 확실히 그 가족 안에서도 부부 관계가 그 부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보다도 음, 더 부부 관계에 더 방점을 찍어서 가족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음. 성본이신 분들의 아이는, 그러니까 성본이신 분이 자신의 아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분들은? 물론 당연히 이제 성본이든 사본이든 자본이든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성본인 분들이 훨씬 더 아이들의 독립적인 면을 더 존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음. 저한테 약간 종속적인 느낌으로 키우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는 각자 방에 딱딱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너무 좋네. 약간 본능형 느낌 나는데. 그쵸, 그쵸. 근데 문제는 아이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는 감정형에 제가 봤을 아, 때는 성본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본이었다. 이러면 우리 별로 그렇게 독립적이고 싶지 않아. 되게 계속 외로울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성향과 다를 수 있으니까. 되게 그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번에는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핵심이 있는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를 남들이 들으면 어떨지.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본능이나 자기 보존 본능은 자기 본능에 대해서 아무 때나 떠들어요. 근데 성적 본능은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음, 저는 이것도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미국에서 워크숍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미국 사람들한테 1차 본능이 뭐예요? 물어보면 80%가 자기 성적 본능이라고 손든대. 그렇게 많아요, 성본이? 아니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희망자 포함. 희망자. 그러니까 더 성적 본능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 사회에서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근데 성적 본능을 좀 터부시하는 유교 문화권이었던 거죠. 아직도 제가 수업해 보면 성적 본능이라고 하시는 분 적거든요. 자기 음, 정체성을 거부하시는 분도 아직 많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네, 그래서 아직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맞아요. 음,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되게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내가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좀 말하기가 확실히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잘 없고, 혼자만 음, 간직하면서 살아왔고, 누군가와 음. 나누려고 생각조차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그래서 오늘 말씀 많이 하신 게 되게 좋았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의 그렇군요. 컨셉이 어디 가서도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저는 같은 유형인 성본이 되게 막 흥미롭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 주제 안에 있어요. 그 뜻이 9번 유형인 성분한테 관심이 많이 간다, 이 뜻이에요? 아니요. 그냥 제가 성본으로서 다른 성본도 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한다. 뭘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성분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본이라 음, 뭘까 막 계속 막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헤라님은 사본이잖아요. 근데 사본들은 네. 그런 거 없어요? 뭐 다른 사본을 더 유의하게 본다거나 아니면 혹은 나의 사본이란 뭘까? 나의 사본 정체성이란 뭘까? 막 이걸 어떻게 더 활용해야 될까? 혹은 이 사본 욕구를 내가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 막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첫 번째는 일단 좀 사본이 궁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안 궁금해요? 사본 너무 드러나요. 그냥, 저 사람 사본이겠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사본이 뭐 저번 누가 그랬지? 반장 같은 느낌이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래서 사본 같은, 한 그룹에 사본 여러 명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도 하고, 이 먼지님하고 얘기 많이 하면서 좀 더 내 사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사본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서. 그게 근데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별 생각이 없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사본인 게 편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 학교 생활도 사본이라서 좀 편했고, 우리나라는 왜, 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음. 근데 늘 모나지 않게 별로 행동했었으니까 편하게 회사 생활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팟캐스트 하면서 어떤 게 되게 싫어졌냐면, 내가 그렇게 흔한 사람이라는 게 싫어져. 흔하다라. 너무 흔하고 뻔한 사람이라는 게 좀 싫어졌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약간 팟캐스트 모드 온, 팟캐스트 모드 오프, 뭐, 사회적 모드 온, 오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피곤해졌다, 그것도? 그래서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를 좀 연 것 같은? 음, 그런 느낌도 있죠. 네. 저는 반대로 사본이 성본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속마음을 좀 처음 듣게 돼서 되게 흥미롭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서로, 왜요? 왜 서로 영어, 절망지? 왜냐면은 서로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건 또 좀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저기 먼지님 같은 성본의 욕구를 들으니까 사회적 본능은 되게 많은 부분이 남의 욕구를 맞추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본 욕구를 되게 맞추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음,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성본 사본 결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그 먼지님이 말한 이유 때문에. 음, 그리고 성본끼리 결혼하면 좀 더, 아무튼 좀 더 힘든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우리 이 얘기까지 하고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그럼 성본, 네. 사본이 결혼했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어느 정도 물러나고 맞춰주고를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그냥 본능만 생각해 보면은 성본들은 너무 성본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실은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거 많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행복함도 있고 자기 보존적인 행복함도 분명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조절하는 거죠. 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성본이 사본에게 말한다. 이거 한 가지만은 좀 해줘라. 근데 참 이렇게 맞춰주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사본 입장에서 성본을 보면서. 네. 사실 그, 그 시작부터가 좀 틀렸어. 맞춰주고 싶다라는 거는 본인은 아니란 거잖아. 나도 음. 통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맞춰준다는 게 뭔가 음. 거기서부터 되게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깊게 연결되고 싶어? 이러면은 훨씬 낫겠어요. 그쵸. 그런 뉘앙스면은 너무 좋죠. 뭐 음,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태도가 에, 에, 에. 음, 너를 위해서 뭘 할게가 아니라 이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상대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와 같이 연결되고 싶어 하는 모습. 되게 음,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걸 보고 싶은 거죠. 정말 새로운 접근이네요. 아, 새롭나요? 그렇구나. 사회적 본능 입장에서는 항상 이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기적인 사람은 배척당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되게 새로운 접근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본들한테 도움되는 얘기겠어요. 음, 왜냐면 성본한테 늘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아니야, 그거부터 어긋나, 틀렸어. 그러니까 그거부터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구나.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요거예요.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은 방금 한 음, 얘기였어요. 네.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욕구를 차라리 솔직히 말해라. 그게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성본한테는 카타르시스다. 맞아요.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거꾸로 저한테 사본이 성본한테 딱 한 게 원하는 게 있다면 불편하려나? 그런 성본의 요구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알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왜냐면은 사본도 맞춰주느라 지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딴데 가서도, 막 여기도 음,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한테, 성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한 개가 있다면, 세상 그렇게 다크할 필요 없다. 인생은 소풍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냥 대강 살다 대강 가자. 이렇게.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성분이 깊은 것도 사실 사본도 되게 좋고 그런 면이 분명히 끌렸거든요. 그리고 깊게 연결되는 것도 사본이 싫은 건 아닌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다크한 면이 싫은 것 같아요. 어두운 면들? 불건강? 그거보다는 그게 뭐 꼭 불건강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색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렇게 어둡다라고 느끼는 게 남들이 봤을 때? 뭐, 우리 이런 얘기 이제 먼지님하고도 했는데, 저는 막, 오늘 막 이런 막 본능 얘기하면 되게 재밌겠지? 막, 이게 약간 기본 스탠스거든요. 맨날 되게 재밌겠지? 이게? 맞아, 근데, 맞아. 먼지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 그런 얘기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왜 괴로워? 재밌지? 이런 거. 맞아, 맞아. 저희가 좀 반대였어요, 감정선이. 그래서 소확행 이런 말 있잖아요. 조그만 행복? 이런 거에서 저는 되게 만족감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냥 뭐 음, 오늘 한 끼 되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한 끼 먹으면 재밌고, 그냥 뭐 애들하고 영화 한 편 보면 재밌고, 그냥 좋고, 잘 살았고, 이렇게 하는데, 블랙홀 같은 성본의 마음은 도대체 뭘로 채워지는지 모르겠으니까, 끝도 없는 저 다크함,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좀 너무 어, 진지할 필요도 없고, 확실히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본의 라이트함이 사실 성본이 좋았던 게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드네요. 좀 음, 자기를 끌어내줄 수 있어서. 맞아. 좀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화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이렇게 밖으로 꺼내주는 느낌도 있고, 조금 더 음, 건전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사회적 본능으로서는 나의 이런 한없이 가벼움 같은 게 싫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사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부러워요, 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 만약에 성본하고 사본하고 같이 산다면 좀 작은 데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거를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바람일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자본 얘기는 1도 어떡해.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본능 별끌림 아니고 그냥 성본 사본 끌림 다음 편에 어떡하지? 자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아는 게 없네. 아는 게 없네요. 뭐 어떡하겠어. 모르는데. 뭐 사람들이 댓글로 메꿔주겠죠, 뭐. 그래요. 우리 이제부터는 자본 얘기는 그냥 무조건 누구를 초대해서 하는 걸로. 근데 정말 이 얘기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되게 충분히 했다는 생각 별로 들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벌써 한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먼지님은 여전히 그래도 나의 마음 둘 곳은 그리고 내가 끌리는 사람은 그래도 사본 1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음, 음, 성본에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도 두려워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헤라님 얘기 들으니까. 헤라님 마음처럼 음, 그런 것 같고, 사본과 있으면은 내가 조금 더 안전한 느낌도 들고, 안정감도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또 한켠으로는 또 동시에 뭔가 채우고 싶고, 이런 나의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음, 하네요. 그렇구나. 저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는 제가 확실히 그냥 끌리는 사람은 성보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항상 이런 우리 이제 팟캐스트를 막 준비하면 저는 이게 제 사본을 채운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사실 이거는 그냥 먼지님하고 하면서 제 성본을 채우는 거였어요. 착즙당하고 있어. 너무 막 아무하고도 못한 이런 깊은 얘기를 미친 듯이 하는 거야. 막 이런.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 사본 친구가 있는데 제일 편하거든요. 사본 친구를 만나면. 어떤 편안함은 사본이 최고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이제 클로이가 자본이고 이제 자본 친구죠. 저한테는 또 자본 친구랑 만나면 또 다른 어떤 나를 채워주는 면이 있어요. 근데 클로이가 제일 웃겨. 뭔가 만나면. 맞아, 웃겨, 재밌어. 어, 걔는 원래 좀 웃긴 애가 아닌데, 근데 웃겨, 그냥, 걔는. 맞아. 그리고 이제 먼지님 같은 이제 성보에 만나면, 막 그 내가 절대 하지 못한 어떤 면을 막 채워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세 가지 다가 되게 나를 다른 면을 채워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편식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 골고루 만나자. 고루고루 만나기도 하고, 또 그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로맨틱 릴레이션십에 노출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되게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점이 좋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런 점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오늘 처음 느꼈네요. 그럼 또 성분이 섭섭할라나? 아니요, 되게 너무 좋은 걸 느끼셨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허하지 않을 때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음, 너무 지금 사회적 본능이 허해. 그러면은 이렇게 골고루 먹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어느 한쪽이 막 너무 끌리고 막 그렇다 이러면 거꾸로 나를 돌아봐서 내가 어디가 되게 허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소중한 얘기들을 들었네요, 오늘. 진짜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할. 네, 먼지님 이야기가 진짜 그랬습니다. 저도 애니어그램 오래 했지만 성본 얘기를 이렇게 깊게 파본 거는 먼지님이 처음이었고 또 이걸 또 방송까지 이렇게 내보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거를 듣는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음, 생각으로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사실 성본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먼지님 얘기 들으면서, 성본으로 사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으시는 성본들 이거 들으시면서 힘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이런 성본들이 조금 힘들게 살고 있다. 미친 성본. 근데 뭐 인기 많잖아. 부러워요. 인기 많은 거. 네. 마무리해주세요. 알겠어요. 마무리는 자본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못했어. 진짜 아는 게 없어요. 다음에 자본은 누구한테 끌리는지. 클로이한테 잠깐 물어봤을 때는 자본은 뭐 아무한테도 잘 안 끌려. 끌리는 거 피곤해 이랬거든요. 나중에 자본을 초대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먼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